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르아브르를 상대로 2대1로 이겼는데요. 이 경기 보면서 토트넘 팬들 진짜 파리 부럽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부러운 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강인의 존재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관련된 이야기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지난 경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1대0으로 이기긴 이겼습니다. 어떻게 페널티킥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토트넘이 준결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준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have to put up with me a bit longer. 나랑 조금 더 오래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아주 능글맞게 이야기를 했죠. 토트넘 팬들은 농담은 할 줄 안다. 그것은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농담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또 다행인 게 이번에 유로파리그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자랑했던 팀은 바로 라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데 글림트에게 당하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물론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금 더 쉬운 전력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좀 다행이고 사실 토트넘과 맨유의 매치가 되면은 그야말로 EPL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유로파에서는 그래도 우승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팀 간의 격돌 이 의지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사실 강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22개를 기록했고 메디슨, 클루셉스키, 존슨, 솔랑케도 20개씩 기록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5명의 선수나 이 20개의 골 공헌을 만든 선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선수들에게 공을 공급하는 데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밝게 보고 있다. 여전히 나는 이 매니저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싶다는 그런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입스위치가 이번에 울위치에게 지면서 We're staying up and have won our relegation battle. 산술적으로 토트넘은 이제 강등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 토트넘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17위로 마무리하고요. 강등은 안 당하죠. 17위가 최저 등수고 유로파를 우승하고 여름에 제대로 돈 써가지고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더블을 해내고 슈퍼컵 이기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퍼스의 레전드가 되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토트넘 팬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죠. 토트넘의 모든 관심은 어쨌건 17위랑은 승점 2점, 1점 차이군요. 1점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빌바오까지 2경기.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딱 2경기만 잘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는데 이 파리는 어떻게 이렇게 리빌딩을 잘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같이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이 르하브르전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골이 바깥쪽에서의 크로스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격 방식이죠. 파리 생제르맹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 이제 49분 때에도 골이 들어갔는데 스루 패스를 잘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이거를 안쪽으로 살짝 굉장히 센스 있게 올려준 이 패스가 좋았고 이거를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2골이 터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도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점 중에 하나는 토트넘에게 이런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위쪽을 살짝 쳐다봅니다. 그런데 공간은 사실은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택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사실은 같이 뛰어들어가는 마크가 달려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쪽으로 차지 않고 한 템포 늦춘 다음에 바로 반대쪽으로 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쪽은 마크맨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이 패스가 바르콜라한테 가는데 이 퍼스트 터치가 살짝만 더 좋았어도
이강인 선수가 기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강인 선수가 또 다른 데에서 롱패스를 보여주는데 이건 또 38분 장면입니다. 아까 장면에서 또 얼마 안 된 장면인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면서 바로 이렇게 찬스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도 이제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면서 공격 전개를 했지만 동료가 이거를 놓쳐버리면서 공격이 무산됐지만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경기에서 사실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장면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 파리턴. 사실은 이제 마르세유 턴이라는 기술이지만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에게 딱 둘러싸였을 때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공을 빼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르세유 턴을 보여줬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턴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까지 딱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안쪽으로 패스를 주는 척 페이크를 주면서 바깥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여기에서 컷백 들어오지만 뭐 크로스가 들어와도 제대로 좀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또 압박을 잘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그 아까 득점했던 장면들 중에서는 측면에서 들어와가지고 공을 쏘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의 이런 롱킥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잘 버텨내고 또 풀어내는 그런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를 토트넘이 굉장히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 세팅을 하죠. 비카리오, 우더기 반더벤, 로메로 스펜스 이렇게 수비진이 있고 벤탄쿠르, 메디슨, 베르발, 손흥민, 오도베르, 솔랑키 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공격할 때에는 우도기 스펜스가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2-3 빌드업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밑에 있는 5명의 선수들, 골키퍼 포함하면 6명이죠. 이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다가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토트넘이 절대로 롱볼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원까지 공을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다가 토트넘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설령 또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문제는 뭐냐면은 롱킥을 잘 못 넣습니다. 이게 만약에 옵션인 줄 알면은 중간 쪽에 조금 더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 3명, 왼쪽에 3명 공격 지원을 가고 나면은 중간에 한 명이 남는데 이 한 명이 사실은 좋은 공을 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멀리가 됐건 가까이가 됐건.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 롱킥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중간에서의 탈압박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좀 필요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토트넘으로 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요. 이번에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만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기는 안 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프랑크푸르트에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조직력을 만들어내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텔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격진 오도베르, 히샬리송, 텔, 오드베르, 솔랑케, 히샬리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풋볼 런던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공격진들이 아무리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또 잘한다 하더라도 토트넘에게는 조금 더 이 중원에서 잘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노팅엄과의 경기 오늘 저녁 9시에 펼쳐지는데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토트넘에게 이 경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 다음 경기인 리버풀 경기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우승이고 토트넘은 강등이 아니고 사실 토트넘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의지도 없죠. 물론 노팅엄은 조금 더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6위이고 5위 이상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트넘은 좀 더 무기력하고 노팅엄이 훨씬 더 열심히 할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전에는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데 글램트와의 경기가 지금 5월에 1, 2차전이 펼쳐지죠. 5월 1일 그리고 5월 8일. 이때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포레스트전에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meaningless Premier League match.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완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jeopardize his fitness. 뭔가 이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좀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다른 경기들은 그냥 안 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향후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리버풀전까지 결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을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